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네, 야3당이 추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법성까지 주장했습니다. 법을 어긴 추경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팩트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세 가지 근거를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지난주에 팩트체크에서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냐 대량 실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인데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관된 분석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심의권을 철저하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5년간의 추경 사례를 쭉 보면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추경의 항목을 정하는 거 결국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제 매번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좀 지체를 하는데 아예 뚜렷하게 기준을 정하면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게 있고요. 재무성 영국에 있습니다. IMF 경기 침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활동 수준이 2분기 이상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2분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기준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제 편성의 권한에 있는 정부의 뜻대로 해왔다라는 거군요.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 잉여금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요. 쓰고 남은 예산을 단순하게 말하면 뜻하는 건데 법에 따라서 어떻게 쓰라고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부족으로 발행한 국채를 최우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걸 갚지 않고 추경에 썼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 잉여금이 총 6.1조 원인데 지난해 이런 국채를 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꼭 써야 하는 순서가 이런데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에 3.8조, 공적자금 상환에 0.7조, 기타 채무 상환에 0.5조를 쓴 다음에 그리고 남은 1.1조 원을 추경에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쓰고 남은 예산이 6조 원 정도인데 법에 나온 순서대로 처리를 다 했고 이제 나머지 금액만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군요. 마지막으로요. 지방자치 정신을 어겼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부는 지방에 예산을 보낼 때요. 조건, 용도 이런 걸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총액만 보내게 돼 있는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지방교부금에서 정부는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 비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입니다. 누리과정 편성 재원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결국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부는 총액만 제시한 것이다.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로선 법 위반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